홍명보호는 이번 이포트 진입의 분수령인 11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천안축구센터에 소집되었습니다. 훈련 전 인터뷰에서 홍명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11월 A매치를 앞둔 각오는 저번 소집 때와 기간 차이가 크지 않다. 지난 경기들에서 장단점을 파악하려고 한다. 올해 마지막 평가전 2경기다. 결과가 중요하다. 기존 플랜대로 하면서 결과도 챙기겠다.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황인범 이어 이동경, 백승호도 소집 해제되었는데 큰 고민거리다. 백승호까지 나오지 못한다. 축구에서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최종 예선 뛰었던 선수들이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야 하는데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집중력 있게 준비를 하겠다. 조규성이 돌아왔다. 손흥민과 조합은 큰 틀을 놓고 구성에 생각하려고 한다. 조규성은 부상 회복 후 피지컬은 잘 되어 있는데 경기 감각은 완전하지 않다. 내년 3월 소집하기는 늦고 이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대표팀 기운을 줘서 미투일란 돌아가서도 힘을 받고 뛸 수 있으면 한다. 긴 시간 쉬어 경기 감각이 올라오는 건 어려우나 대표팀에서 좋은 기억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도록 힘을 쓰려고 한다. 오현규, 조규성 활용도는 조규성 특징은 모두가 다 안다. 다만 지금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우울했던 시간들을 벗어나 팀에 복귀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출전 시간을 얻으면 이해가 필요하다. 오현규는 활약이 매우 좋다. 조규성, 오현규와 더불어 황희찬, 손흥민까지 더해 상대에 따라 변화를 주려고 한다. 천안시대가 시작됐다. 이전에는 호텔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선수들이 편안하게 쉬고 집중력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운동장 잔디 상태도 매우 좋다. 이 정도면 선수들도 만족할 것이다. 식사는 훈련하고 먹는데 먹어보고 평가하겠다 웃음. 평가전 목표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이제 7개월이 남았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포트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너스 기존 스쿼드에 권혁규, 조규성 등 새 얼굴들이 들어오는데 큰 틀은 정해졌다. 세부적인 건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는 열려 있다. 내년 6월에도 부상자가 속출할 수 있다. 어떻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지 말할 것이다. 현재 유럽팀 감독하고도 출전 시간, 몸 상태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중이다. 양민혁이 뽑혔다. 지금 경기력이 좋다. 포지션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양민혁을 추가했다. 득점도 하고 있고 저번에 주문했던 걸 클럽에서 잘하고 있더라. 감독 컨디션은 어떠한가? 선수로 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다. 심리적으로 좋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팬들이 분노하는 대목은 홍명보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컨디션이 심리적으로 좋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 많은 팬들이 현재 대표팀의 가장 약점이자 최악의 원흉으로 꼽고 있는 것이 홍명보가 감독인 것인데 이 때문에 지난 10월 A매치 최악의 모습과 흥행 참패를 경험하고도 내로남불,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금도 심리적 컨디션이 좋다고 이야기하다니. 정말 제 정신이 아니다. 딴 세상에 살고 있다. 눈과 귀를 진짜 막고 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 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오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낙하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454경기에 출전하여 173골 9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토트넘 스타디움 동상 건립 제안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을 다소 급하게 떠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8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후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LAFC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활약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토트넘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는 25일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 손흥민 선수는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방문하면 카를로스 벨라 선수처럼 반겨줄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적이 진행 중이었고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한국에서 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런던으로 돌아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직접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정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기쁩니다. 라며 토트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임대 복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MLS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기 임대 계약을 통해 토트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방문한다는 것이 반드시 토트넘 입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런던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